오늘 아침 삼성전자 주식 3조 800억 원어치가 시장에 쏟아졌습니다. 삼성가의 홍라인 명예관장이 상속세를 내기 위해 세계 시가총액 상위권 기업의 주식을 내던진 겁니다. 무려 12조 원. 이건희 회장이 남긴 유산 26조 원 중 거의 절반을 5년에 걸쳐 세금으로 토해낸 겁니다. 세계 역사상 단일 가문이 낸 상속세 중 최대 규모입니다. 근데요, 진짜 소름 돋는 건 이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33년간 한 번도 적자 난 적 없는 청혼아이스가 미국 사모펀드 칼라일에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이유요? 상속세 3천억 원을 낼 돈이 없어서 세계 1위 손톱깎이 37, 세계 1위 콘돔 유니더스, 세계 1위 밀폐용기라 갤락 전부 다 이미 팔려나갔습니다. 이 기업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경영 실패가 아닙니다. 적자도 아닙니다. 오너가 죽었을 뿐입니다. 도대체 이게 정상적인 나라의 모습입니까?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아시게 됩니다. 왜 대한민국의 세금 구조가 자유시장 경제를 파괴하고 있는지, 왜 이 구조의 최종 피해자가 재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인지, 그리고 왜 스웨덴의 좌파 정당이 상속세를 직접 폐지할 수밖에 없었는지. 경제도생입니다. 시작합니다. 먼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30년 동안 잠 안 자고 회사를 키웠습니다. 연매출 수천억, 직원 수천 명, 한 번도 적자 낸 적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국가가 여러분 자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회사 가치의 60%를 현금으로 내세요. 지금 당장 현금이 없으면요, 회사를 파세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청원아이스 들어보셨죠? 정수기 하면 떠오르는 그 회사. 1993년에 창업한 정의동 회장이 지난해 67세로 별세했습니다. 갑자기요. 그 순간 유족 앞에 날아온 고지서. 상속세 3천억 원. 회사 전체를 100%다 팔아도 8천억 원인데 세금이 3천억이에요. 33년간 흑자만 냈던 기업이 경영 실패가 아니라 세금 때문에 미국 사모펀드 칼라일에 넘어가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실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게 한두 건이 아니거든요. 숫자로 한번 볼까요? 대한민국 상속세 최고세율 50%입니다. 여기에 최대 주주가 회사 주식을 물려주면 할증 20%가 붙어요. 실질세율이 무려 60%. 이게 어느 정도냐?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8개국 평균 상속세 최고세율이 약 26%입니다. 한국은 그 2배가 넘어요. 근데 더 놀라운 수치가 있습니다. OECD 38개국 중에 상속세가 아예 없는 나라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14개국입니다. 호주, 캐나다, 스웨덴, 노르웨이, 뉴질랜드, 이스라엘. 이 나라들이 망했습니까? 아니요.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처럼 유산 전체에 세금을 매기는 나라는요? 전 세계에 딱 4개국. 한국, 미국, 영국, 덴마크. 나머지는 전부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금액에만 세금을 매깁니다. 쉽게 비유하겠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자녀 3명에게 재산을 나눠줬어요. 한국은요? 아버지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세금을 때립니다. 자녀가 3명이든 10명이든 상관없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자녀 1명이 실제로 받은 몫에만 과세합니다. 당연히 세부담이 확 줄어들죠. 같은 유산인데 세금이 몇 배씩 차이 나는 겁니다. 계산기를 좀 더 두드려보면요. 한국의 전체 세수 대비 상속세 비중 1.59%입니다. OECD 평균은 0.36%, 무려 4.4배 차이. 이 수치가 뭘 의미하냐면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상속세를 가장 빡세게 걷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일본이 명목세율 55%로 한국보다 높다고요? 일본은 배우자 상속이 전액 비과세이고 공제폭이 한국의 수십 배입니다. 실질 부담은 한국이 세계 1위예요. 그런데 이 무지막지한 세금이 국민을 부유하게 만들었습니까? 여기서 잠깐. 왜 이렇게 된 걸까요? 겉으로 보이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재벌이 너무 부유하니까 더 걷어서 서민한테 나눠줘야 한다. 이게 수십 년간 이어져온 한국의 정치적 프레임이거든요. 부의 재분배, 사회 정의. 듣기에는 참 좋죠. 근데 진짜 원인을 들여다보면요, 소름이 돋습니다. 첫째, 상속세 공제 한도가 28년째 동결입니다. 1997년에 정해진 자녀 공제 5천만 원이 2026년 오늘까지 그대로예요. 그때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2억도 안 됐습니다. 지금은요,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11억 5천만 원입니다. 자산 가격은 10배 이상 뛰었는데 공제 한도는 그대로. 그러니까 1997년에는 재벌만 내던 세금을 지금은 서울의 아파트 한 채 가진 사람도 내는 겁니다. 숫자가 증명합니다. 1997년 상속세 납세 인원 1,500명, 2024년 21,193명, 27년 만에 14배가 늘었어요. 서울 거주자 15%가 상속세 대상자입니다. 7명 중 1명이에요.
이게 재벌세입니까? 아닙니다. 중산층세가 된 겁니다. 둘째, 이 세금은 현금으로 내야 합니다. 여기가 핵심이에요. 상속받는 건 주식이나 부동산이잖아요. 현금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세금은 현금으로 내야 해요. 현금이 없으면 물려받은 자산을 팔아야 합니다.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아버지한테 빵집을 물려받았어요. 빵집이 장사가 잘 돼요. 근데 나라에서 빵집 가치의 60%를 현금으로 내라고 합니다. 현금이 없죠? 그럼 빵집을 팔아야 해요. 누가 사느냐? 현금 가지고 있는 외국 자본이 사는 겁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구조입니다. 이제 가장 마음 아픈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37. 손톱깎이 세계 1위. 한국이 만든 세계적 브랜드였습니다. 2008년 창업주 김영규 회장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상속세 150억 원. 유족은 이 돈을 마련할 길이 없었고 지분을 팔았습니다. 경영권이 넘어갔어요. 그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시가총액이 3천억 원대에서 100억 원대로 추락했습니다. 97%가 증발한 겁니다. 유니더스, 세계 1위 콘돔 제조사, 창업주 사망 후 상속세 수십억, 결국 매각, 사실상 해체, 락앤락, 밀폐용기 세계 1위, 전 세계인이 쓰는 그통, 홍콩계 사모펀드 앵커 에쿼티의 1조 원의 매각, 한샘, 국내 가구업계 부동의 1위, 사모펀드에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호나이스. 이 리스트를 쭉 보시면 하나의 패턴이 보이실 겁니다. 경영을 잘못해서 망한 게 아닙니다. 시장에서 진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창업주가 사망한 뒤 상속세를 감당하지 못해 팔려나간 겁니다. 이건 자유시장 경제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경쟁이 아닙니다. 국가의 세금 제도가 기업을 강제로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업들을 사간 곳이 어디냐? 한국 기업이 아닙니다. 미국 사모펀드, 홍콩 사모펀드, 외국 자본이에요. 비유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초대형 마트에서 박앤세일이 열렸는데 그 마트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외국인뿐인 겁니다. 한국의 우량 기업이 강제 할인가로 매물로 나오는데 현금 동원 능력이 있는 글로벌 사모펀드만 쇼핑을 하는 구조. 이걸 자유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그래도 부자한테 세금 많이 걷는 게 맞는 거 아니야? 상속세 없애면 그건 부자들만 좋은 거잖아. 이 생각 저도 이해합니다.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근데요, 이 실험을 이미 끝까지 해본 나라가 있습니다. 스웨덴, 복지의 천국. 세계에서 가장 평등한 나라. 그 스웨덴이 1980년대에 상속세 최고세율을 70%까지 올렸습니다. 한국보다 훨씬 높았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 이케아 창업자 잉바르 캄프라드, 스웨덴을 떠나 네덜란드로 본사 이전, 테트라팩의 라오신 가문, 스위스로 이주, 아스트라제네카, 영국 기업과 합병하며 사실상 스웨덴을 탈출. 스웨덴의 국보급 기업들이 줄줄이 나라를 떠났습니다. 기업이 떠나니까 뭐가 사라졌을까요? 일자리, 세수, 기술, 투자 전부 다 부자를 때리겠다고 올린 세금이 결국 일반 국민의 일자리와 복지 재원을 날려버린 겁니다. 그런데 진짜 반전은 지금부터입니다. 이 상황을 보고 상속세를 폐지한 게 누구인지 아십니까? 보수당? 우파? 아닙니다. 스웨덴 사회민주당, 좌파입니다. 2004년 스웨덴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상속세를 폐지했는데 그때 집권당이 좌파 3인당이었습니다. 왜 좌파가 상속세를 없앴을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기업이 도망가면 세금도 없고 일자리도 없고 복지도 없다. 이걸 깨달은 겁니다. 한국에서는 상속세 줄이자고 하면 바로 부자 편드냐는 딱지가 붙잖아요. 근데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 평등의 상징인 스웨덴에서 그것도 좌파가 폐지했다는 사실, 이건 우리가 심각하게 곱씹어봐야 할 팩트입니다. 여기서 한 발짝만 더 나가보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중국이 아닙니다. 북한이 아닙니다. 국가가 기업을 소유하고 국가가 가격을 정하고 국가가 모든 걸 통제하는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유시장 경제 국가입니다. 자유시장 경제의 핵심이 뭐냐? 개인이 자유롭게 재산을 모으고 기업을 만들고 그 대가를 누리고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것. 이게 자유시장의 기본 원리입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재산권 보호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네가 번 건 네 거다. 국가가 함부로 뺏을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의 상속세 구조는요. 네가 30년 동안 키운 회사, 네가 죽으면 60%는 국가 거다. 이게 되는 겁니다. 이건 자유시장 경제의 원리에 정면으로 반하는 구조예요. 중국에서는 국가가 기업을 국유화합니다. 북한에서는 개인 재산 자체가 없죠. 대한민국은 그 나라들과 다르다고요? 물론 다릅니다. 하지만 기업가가 평생 일궈서 세금 내고 고용 만들고 수출해서 나라를 키운 그 결과물을
죽는 순간 60%를 가져가는 나라. 이게 과연 자유시장 경제가 제대로 작동하는 모습입니까? 자유시장에서는 기업이 실패하면 시장이 퇴출시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기업이 성공해도 국가가 퇴출시킵니다. 오너가 죽었다는 이유 하나로. 그걸 생각해 보십시오. 선생님이 반에서 1등한 학생을 벌 세우는 학교가 있다면 누가 1등하려고 하겠습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성과를 내면 벌을 받는데 누가 노력하겠어요? 기업가 정신이 살아있어야 경제가 성장하고 일자리가 생기고 우리 월급이 오릅니다. 근데 그 기업가 정신을 세금으로 짓밟고 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나는 재벌도 아니고 기업가도 아닌데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분명 계실 겁니다. 그런데요, 이 이야기의 진짜 비극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첫째,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의 오너가 내일 돌아가시면 그 회사가 외국 사모펀드에 팔릴 수 있습니다. 주인이 바뀌면 뭐가 바뀌죠? 구조조정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일자리가 위험해지는 겁니다. 둘째, 서울에 아파트 한 채 가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상속세가 약 1억 원 나옵니다.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11억 5천만 원이에요.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세금이 붙으면 1억은 훌쩍 넘습니다. 이 돈 지금 여러분 통장에 있습니까? 셋째, 보유세 올려서 집값 잡겠다는 정책이 실제로 뭘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한양대 연구팀 실증 분석 결과 종부세 인상분의 46에서 47%가 월세로 전가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종부세 강화 시기에 서울 월세가 30에서 40% 올랐어요. 부자를 때리려고 올린 세금, 맞은 건 월세 사는 서민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자유시장 경제의 원리를 무시했을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경제에는 풍선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부풀어 오릅니다. 부자에게 세금을 쥐어짜면 그 부담은 결국 가장 약한 고리인 세입자, 직장인, 소비자에게 돌아갑니다. 감정으로 만든 정책이 숫자로 증명된 재앙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희망은 있는 걸까요? 지금 국회에서 유산취득세 전환이 논의 중입니다. 유산 전체가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금액에 과세하겠다는 건데 이거 하나만 바뀌어도 세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자녀공제도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올리는 안이 추진되고 있고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 시행은 빨라야 2027년, 현실적으로는 2028년 이후입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인 최고 세율인하는 아직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도 않았어요. 기업들은 법이 바뀔 때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 청혼아이스가 지금 팔려나가고 있잖아요. 내일 또 다른 기업의 오너가 세상을 떠나면 그 기업도 같은 운명을 맞습니다. 스웨덴은 이케아를 잃고 나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대한민국은 삼성전자 주식 수조 원을 내던지게 하고 3세븐을 잃고 유니더스를 잃고 락앤락을 잃고 청혼아이스를 잃고 있는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 들어보셨죠? 한국 증시가 세계적으로 저평가받는 현상인데요. 어제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마지막 퍼즐은 상속세 개편이다.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한국 기업에 투자해서 주가가 올라봤자 오너가 죽으면 상속세 때문에 주식이 시장에 쏟아지면서 주가가 급락하는 나라. 여기에 누가 장기 투자를 하겠습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게 리스크가 되는 나라. 이게 지금 대한민국 증시의 현실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 줄로 정리하겠습니다. 부자를 때리려고 만든 세금이 기업을 죽이고 일자리를 없애고 월세를 올리고 결국 우리 모두의 사다리를 부수고 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중국처럼 국가가 기업을 먹는 나라가 아니고 북한처럼 개인 재산이 없는 나라가 아닙니다. 개인의 노력, 창의, 도전이 보상받는 시스템. 그게 자유시장 경제고 그게 대한민국을 한강의 기적으로 만든 엔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엔진에 모래를 붓고 있는 게 바로 이 상속세 구조입니다. 스웨덴의 좌파도 깨달았습니다. 기업을 벌주면 결국 국민이 벌 받는다는 걸. 대한민국은 언제 깨달을 겁니까? 여러분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30년 동안 피땀 흘려 키운 회사를 자녀에게 물려주려는데 국가가 60% 현금으로 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회사를 팝니까? 빚을 냅니까?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회사를 키우지 않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더 소름 돋는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유세의 배신, 집값 잡겠다고 올린 세금이 어떻게 월세를 40% 올려버렸는지 실증 데이터로 완전히 분해합니다. 서민보호 정책이 정확히 서민을 때리는 메커니즘, 다음 편에서 낱낱이 까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진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께 닿아야 이 나라가 바뀝니다. 경제도생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